기술은 세상을 바꾸고 비즈니스는 그 흐름 위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그 중심에 슬랙슨이 있습니다. 슬랙슨은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IT 솔루션 파트너로서 분야별 전문 인력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도 슬랙슨만의 정확한 통찰력과 실질적인 대응력으로 다양한 산업에 최적화된 기술 전략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전략 컨설팅이 아닌 기술의 정착과 성장까지 함께합니다. 도구의 기능 이해부터 오류 진단, 운영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실질적인 니즈에 기반한 맞춤 교육과 세미나, 자체 지원 사이트를 통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슬랙슨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 파트너로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 파트너십을 지향합니다. 깊이 있는 해안과 실제 운영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의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함께하겠습니다. 오직 슬랙슨만이 가능한 IT 혁신 솔루션을 수행합니다. 지금 슬랙슨과 함께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슬랙슨 김진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AI 개발 도구의 실전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요구사항 생성부터 테스트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AI를 활용한 요구사항 관리 솔루션인 트레스타 스페이스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파트 2에서는 지난 웨비나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코드센터의 실제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들인 코드 커버와 코드 인텔리전스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의 핵심은 단순한 기능 데모를 넘어 실제 개발자와 QA 담당자 그리고 요구사항 담당자의 시각에서 AI가 결합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의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파트 1의 주제인 트레스타 스페이스라는 AI 자동화 요구사항 관리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구 소개에 앞서 먼저 요구사항 관리 중요성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요구사항 관리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정하고 이해 관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이 명확해야만 이해 관계자들이 원하는 산출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초기 요구사항이 잘못되거나 누락되면 개발 단계나 완료 후에 재작업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곧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변경사항을 빠르고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그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관리 도구는 일반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같은 목표와 범위를 공유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추적이 가능하다면 산출물의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레스타 스페이스를 이용하면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도구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트레스타 스페이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레스타 스페이스는 AI 기반의 차세대 요구사항 및 추적성 관리 플랫폼입니다. 먼저 트레스타 스페이스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 테스트 케이스, 코드 변경 사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라, Git, 컴플런스, API, PDF, DOC 파일 등 여러 곳에서 찾은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능이 결합되어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요구사항을 품질 기준에 맞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제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적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한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어떤 테스트 케이스나 설계, 코드에 영향을 주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어 리스크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OC2나 ISO 27001 규정을 준수하고 온프라미스나 VPC 환경에서 배포할 수 있어 보안이 중요한 환경에서도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는 AI 기반 요구사항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AI를 활용해 요구사항 및 테스트 케이스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인데 사용자가 제안어로 프롬프트에 프로젝트 목표나 기능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요구사항으로 생성해 줍니다. 프롬프트에서는 생성된 요구사항들을 바로 도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 단위로 출력할 수 있고 이를 업세트 버튼을 통해 바로 아이템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말고도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요구사항이나 유저 스토리 기반으로 AI가 자동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단순 기능 확인뿐만 아니라 테스트 스텝, expect result, 그리고 전제 조건 등을 다양한 테스트 조건에 맞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줍니다. 네, AI 모델의 경우 현재 ChatGPT-4나 클라우드 소넷4 그리고 라마 3.3을 지원하고 있고 추후에는 로컬 LLM이나 다른 모델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기능으로는 트레이서빌리티, 즉 추적성 기능입니다. 요구사항 및 테스트 케이스, 코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인데 또한 트레스타 스페이스는 AI가 자동으로 분석하여 현재 아이템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있는 아이템을 제안하고 보다 빠른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라나 깃, 업로드된 문서 및 파일 등을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 연결을 가능하고 데이터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줘서 보기 매우 편리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변경 영향 분석을 훨씬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변경된 요구사항에 대해 연결된 아이템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바로 추적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GUI 뷰를 지원하여 아이템 간의 연결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베이스라인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특정 시점에 요구사항 및 테스트 케이스, 문서 등을 스냅샷처럼 저장해 두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 완료 시점이나 고객과 요구사항을 최종 합의한 시점에 베이스라인을 만들면 이후 변경이 생기더라도 그 당시의 상태를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베이스라인을 바로 리뷰로 생성해서 팀원들과 리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 기능을 통해 해당 베이스라인에 대한 변경 불가능하게 하는 고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른 도구와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다른 도구에서의 베이스라인은 자체가 읽기 전용이라서 버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트레스타 스페이스에서는 베이스라인 자체로도 리뷰를 생성할 수 있어 리뷰 및 수정을 통해 최종 승인의 프리즈를 하여 공식 확정본으로 삼을 수 있어 보다 유연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아카이브하여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반대로 필요한 경우 다시 필터를 통해 가져와 복원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리뷰 기능입니다. 요구사항과 더불어 특정 아이템에 대해 리뷰도 지원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요구사항을 작성한 후 이를 바로 개발자에 반영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트레스타 스페이스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리뷰 기능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먼저 특정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해 리뷰 요청을 생성합니다. 이때 검토 기한이나 리뷰어 등을 지정할 수 있고 리뷰어는 요구사항의 세부 내용이나 변경 일정을 추적하고 코멘트를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에 필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팅하여 리뷰 코멘트를 통해 의견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드백과 수정 내용은 자동으로 기록되고 또한 모든 이력에 대해 대시보드를 지원하여 리뷰의 전체적인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라미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요구사항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값이나 속성을 파라미터, 즉 변수 형태로 정의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응답 시간이 2초 이내에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요구사항이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2초라는 수치를 파라미터로 저장해 두면 프로젝트 전체에 동일하게 참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해당 파라미터 값을 변경했을 때 해당 값이 연결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보장하고 관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미터는 단순히 숫자뿐 아니라 규격, 인터페이스, 성능 지표와 같이 프로젝트 전반의 중요한 기준값들을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뷰에서는 특정 파라미터에 연결된 아이템을 바로 조회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연결된 아이템들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가 사용되는 기능 중에 다른 기능이 바로 퀄리티 체크입니다. 이 기능은 작성된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준에 맞는지를 AI가 자동으로 점검해 주는 기능입니다. 네, 먼저 문장 재치를 분석해 모호한 표현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적절히, 충분히 같은 애매한 단어는 테스트나 구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표시해 줍니다. 두 번째로 요구사항 작성 표준에 해당하는 에어즈나 인코시에 맞는 규칙 가이드를 맞게 작성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AI가 개선 제안도 제공합니다. 이미지에 보이는 보라색 버튼인 Fix This with AI를 클릭하게 되면 AI가 요구사항 작성 표준 가이드에 따라 모호한 표현이나 애매한 표현을 명확한 표현으로 추천해 주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초기에 불완전한 요구사항을 걸러내고 결과적으로 제 작업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트레사 스페이스의 또 다른 강점은 인테그레이션 및 API 기능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요구사항 관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라나 Git, RQIF, DOC 파일 등 여러 시스템 및 데이터 소스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트레스타 스페이스에서는 이러한 도구들과 연동해 요구사항 및 테스트 케이스, 태스크, 코드에 이르는 추적성을 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라와 연동하면 요구사항과 개발 이슈가 자동으로 매핑되어 어떤 요구사항이 어떤 이슈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Git과 연동하면 풀 리퀘스트를 기록과 연결해 코드 변경 내역과 추적성을 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스타 스페이스는 REST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API를 이용하면 사내에서 사용하는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특정 데이터를 추출해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드는 등 다양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 인테그레이션 및 API 기능 덕분에 조직은 기존에 사용하던 툴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트레이서 스페이스를 통해 요구사항과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모를 통해 트레이서 스페이스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게 되면 메인 대시보드가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마이피드에서는 나에게 어사인된 리뷰 목록과 나에게 멘션된 코멘트 그리고 아이템 등을 볼 수가 있고, 아날리스틱 탭에서는 아이템 타입별 개수나 아이템 변경 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창에 아이템 메뉴를 살펴보면 트레이서 스페이스의 경우 기존 솔루션들과 다르게 프로젝트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도구들은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진입하여 설정된 타입에 따라 아이템을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지만 이 트레이서 스페이스의 경우 아이템이 기본이 되고 탑 레벨에서 만든 아이템이 프로젝트 구조를 가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통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프로젝트 안에서 하이 아이템으로 만들게 되면 해당 하이 아이템들이 바로 타입을 가지는 구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방식일 뿐이며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구조로 관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실제 AI 기능을 이용하여 요구사항 및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번 웨비나를 위해 만든 데모 프로젝트입니다.
네, 제 세션에서는 요구사항 및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하고 그것을 개발자에게 할당하는 부분까지 보여드릴 예정이며 다음 두 세션에서는 그 요구사항 및 테스트 케이스를 토대로 개발 및 배포 그리고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노티스 보드 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 공지를 위한 모바일 앱에 대한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기본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지에 대해 검색하고 정렬하는 기능을 AI를 통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AI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많이 보셨던 프롬프트 창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아이템을 생성할 위치를 프롬프트에서 열어주면 보다 편하게 아이템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어로 현재 생성하고 싶은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AI가 아이템을 생성하게 되는데 검색과 정렬에 대해서 각각 요구사항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AI가 이 아이템을 각각 만들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이 노트보드의 검색 기능과 정렬 기능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제 어트리뷰트에서도 보면 타이틀과 디크리션 나머지 필드들도 자동으로 완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보시는 이 타입인데 아까 요구사항을 말했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에 맞는 타입을 미리 설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프롬프트를 실제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업세트 버튼을 눌러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검색 기능과 정렬 기능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맞게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가 기존에 있던 이 요구사항들을 읽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검색 기능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와 정렬 기능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 주는데 실제 아이템 생성된 걸 보면 단순히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말고도 스텝이나 리절트 같은 이 실제 테스트 케이스에 필요한 항목도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일하게 어제트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검색 기능 및 정렬 기능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AI 기능을 통해서 이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AI가 단순 타이틀과 이 디스크립션 말고도 실제 특정 이 메뉴에 대해서도 특정 필드에 대해서도 AI가 생성할지 말지를 여기 설정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와 요구사항을 추적성을 위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든 검색 기능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시는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기존의 테스트 케이스와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트레이스 스페이스의 다른 점은 보시는 것처럼
서제스트 트레스라고 해서 AI가 별도로 비슷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만든 검색 기능을 대해서 선택하고 이 크랙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연결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테스트 케이스를 연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된 아이템들의 전체적인 추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뷰를 통해서 실제 연결된 아이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전 세션에서 설명해 둔 것처럼 질화나 기세에 대한 연동도 되기 때문에 질화의 이슈 ID가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검색을 해서 해당 태스크에 맞게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고 GitHub PR에 대한 링크가 있다면 여기서 붙여넣기 하면 바로 이 PR 링크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베이스라인 기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다른 도구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버전을 그대로 스냅샷을 생성하여 추후 관리나 추적성 확보를 위해 베이스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베이스라인을 보면 히스토리를 통해 이전 버전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프리즈를 통해 해당 베이스라인의 변경을 동경할 수 있고 리뷰가 필요한 경우 바로 여기서 스타트 리뷰를 통해 리뷰도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베이스라인에 오래된 베이스라인이 있는 경우 아카이빙하여 기존 목록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 추후 필터를 통해 다시 복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리뷰 기능입니다. 리뷰 기능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베이스라인에서 생성할 수 있고 아이템 레벨에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 리뷰를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아이템별로 리뷰를 할 수 있고 어프로브나 리제트를 통해 리뷰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라이팅 기능을 이용해 특정 부분을 하이라이팅하여 코멘트를 남김으로써 동료와 리뷰를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멘트에 해당 이력이 남게 되고 그리고 대시보드를 통해 전체적인 리뷰 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라미터 기능입니다.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값이나 속성을 파라미터로 정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파라미터 값을 변경했을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다른 연결된 파라미터 값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해당 파라미터의 값을 재정하거나 일괄 변경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능으로는 퀄리티 체크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AI가 에어스나 인코시 규칙 가이드에 맞게 분석하여 실제 입에대는 표현들을 수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실제 아이템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메뉴를 통해 해당 퀄리티 체크를 킬 수가 있습니다. 키게 되면 아까 보시는 에어즈나 인코시 규칙 가이드에 의해 실제 아이템에 애매한 표현들을 바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픽스 이슈 AI를 통해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은 글자 수나 실제 이 규칙 가이드의 숫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표현을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해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실제 이때 보면 빨간색은 실제 삭제된 부분이고 녹색은 해당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트레스타스패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트레스패스는 AI 기반 요구사항 관리 도구로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를 손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되어 중앙 협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추적성을 보장하는 유용한 솔루션입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AI를 활용한 코드 작성 및 배포에 대해 허채림 주임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드 작성부터 배포까지 AI 개발 파이프라인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슬랙슨의 허채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회사의 AI 개발도 코드센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AI에 기반 개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센터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코드센터는 AI 기반 코드 어시스턴트로 인터넷 연결 없이 에어갭 환경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팀 단위 협업이 가능한 웹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VS 코드, 젯브레인, 네오빔 등 다양한 IDE에 플러그인 형태로 통합할 수 있고 프로젝트 규모나 장비 사양에 맞춰 다양한 AI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센터는 외부 네트워크 없이 완벽한 격리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도커 기반 오프라인 배포로 이루어져서 사용자가 100%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API 호출이 없어 코드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 활동도 기록되고 추적됩니다. 웹 대시보드에서는 AI 사용 현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AI와 주고받은 대화를 문서로 변환하고 공유할 수 있어 팀 지식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특히 웹 대시보드 안에서 깃 레퍼지토리 탐색과 파일 확인, 그리고 AI 질문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코드센터는 IDE 안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되는데요. 플러그인에서 챗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연어로 질문하시거나 현재 작업 중인 코드 문맥을 기반으로 자동 완성, 코드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IDE는 VS 코드, 인텔리제이, 젯브레인, 이클립스, 네오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코드센터는 사용자의 필요 또는 사용 목적에 맞춰서 맞춤 모델로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 사양과 사용 규모에 맞춰 허깅 페이스에서 사용자 맞춤으로 모델을 설정해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개발부터 문서와 협업까지 AI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종합 개발 어시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웹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웹 시스템은 우측에 보이는 간단한 공지사항 웹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트레이스.스페이스에서 전달받은 요구사항을 AI 프롬프트로 전달해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이번 데모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목표는 프론트엔드 기능 추가입니다. 검색, 정렬, 공지 상세 페이지 표시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백엔드 구성 및 프론트엔드 연동입니다. 백엔드 구현 및 API 연결까지 완성하는 것이 이번 데모의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코드센터를 통해 단계별로 구현하는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소개해드렸던 트레이스.스페이스에서 할당받은 요구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언급이 이루어지면 알림이나 메일로 사용자에게 노티를 주게 됩니다. 데모의 첫 번째 목표였던 검색 기능이나 정렬 기능, 이 두 가지를 코드센터를 통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IDE는 VS 코드인데요. 이렇게 플러그인 형식으로 코드센터를 IDE에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웹 대시보드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드센터는 코드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추가해 놓은 Git 프로젝트의 구조나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내용을 고려해서 코드를 제안해 줍니다. 저는 사전에 노티스보드의 길랩 레파지토리를 연동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서 노티스보드 길 레포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내용이 컨텍스트로 전달됩니다. 바로 우측에는 현재 사용자가 띄워놓은 파일을 컨텍스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해제하고를 통해서 전달을 하거나 전달을 안 하거나 사용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목표인 검색과 정렬 기능을 프롬프트로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중간에서도 이렇게 add 아이콘을 선택해서 파일을 바로 컨텍스트로 추가해서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입력되면 전달할 레포지토리를 코드센터가 확인한 뒤 요구한 내용을 응답해 주게 됩니다. 응답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바꾸기 전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의 처음 노티스 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메인 화면에서는 제목과 컨텐츠만 보여지고 클릭하면 여기서 아이디와 타이틀, 컨텐츠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여지는 웹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생성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되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검색 기능이 생겼고 검색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렬도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도 기존에는 타이틀과 컨텐츠만 나오던 것이 이제 created, view, like, 카테고리 그리고 이런 다양한 필드들까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성된 코드를 보면 제가 원했던 기능들은 다 구현이 되었지만 UI적으로는 수정할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을 한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I 수정을 요구하면 제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제가 요구한 대로 add, 그리고 search, 그리고 정렬되는 것까지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기능을 세밀하게 다듬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티스보드 API와 프론트엔드 연동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라우트 파일을 컨텍스트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미리 더미 데이터들은 생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 노티스, 유저 이렇게 더미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달해준 API들을 확인하고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값들이 API를 통해서 값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API들을 프론트엔드에도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금 생성했던 API를 프론트엔드와 연동하는 코드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반영을 해서 제대로 생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고 지금 보면은 메인 화면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상세 화면에서도 이제 각 노티스의 값을 API를 통해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센터를 통해 완성한 기능을 길랩의 CI/CD를 사용해 배포하실 수도 있는데요. 배포 시간이 조금 걸려서 미리 샘플로 배포해 놓은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시면 실제 샘플 데이터에서도 검색 정렬, 같은 기능들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트레이스.스페이스에서 받은 요구사항을 코드센터로 구현하고 필요시 AI 프롬프트를 통해 개선까지 하는 AI 기반 개발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코드센터를 활용하면 코드 작성 속도를 크게 높이고 협업까지 원활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드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로드맵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IDE와 인터페이스 지원, 예를 들어 이제 슬랙봇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확장 지원이 예정이 되어 있고 노션, 구글 독스 같은 문서 컨텍스트도 AI 활용에 통합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루코드와의 연동을 통한 모델 그리고 MCP 통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드 검색과 협업 기능의 고도화가 진행될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코드 커버, 코드 인텔리전스로 테스트 자동화의 실전 적용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Alex, and today I'm gonna be the third speaker. So today I'll talk about how we can automate testing using two tools, CodeCover and CI/Fuse. Both of them save time and increase reliability and fit well into modern CI/CD workflow. So first, what's the problem? So in software development, you should test your code as much as you can. Some companies even using TDD or test-driven development. This is the way when you first describe the tests based on the user story or requirements, and after that, developers will write the code. Anyway, the problem is manual testing takes a long time and effort. Developers often miss the edge cases because they are hard to predict. As project grows, keeping tests up to date becomes harder and harder. That's why automation is essential. Automation can help in two ways. First, we can generate tests automatically instead of writing everything by hand. Second, we can measure the coverage to make sure the tests are useful. And third, we can find unexpected bugs by generating inputs automatically. I will introduce two tools that can help you with automation. So first, CI/Fuse. CI/Fuse is created by Code Intelligence team. It's a fuse testing tool, which means it generates random data, unexpected inputs to try and break your code. It's especially useful for catching security vulnerabilities or hidden bugs. It works with language like C, C++, or Java. It generates random data and tries to put this data to code that need to be tested. Then it checks output for any uncaught exceptions, bugs, or vulnerabilities. Then it shows findings to the user. So let's take a look on a real example. So here first, we need to add instruction to CMake list to run the test. Then
we create sample function that checks condition on pasted data, and if all conditions are met, emulate the bug. Then we create fuzzing tests that randomize data to our sample functions. Now we can run a test with CI-fuzz command, and we'll get the output that test found a bug and can examine the bug. So that is how CI-fuzz works. Additionally, Code Intelligence provides Jazzer.js for test Node.js application. As such, usage is quite simple. You can integrate fuzzing test to existing Jest test or create separate test only for fuzzing. So here, how it looks like. Let's say our project has functions to validate the notices. It takes title and content. With Jazzer, we can fuzz this function with millions of random input and check if there are any bugs. Another most important feature is CI-fuzz Spark. This is AI automated fuzz testing solution. It works almost the same as just CI-fuzz, but first AI will check your project for candidates to Fusion. Then it will create fuzz test and run it. And then it will give your coverage report. So it's easy to understand. CI-fuzz Spark do the same as CI-fuzz, but use AI to determine the possible targets. In conclusion, CI-fuzz is a fuzzing tool that generates random data and use AI to find bugs and vulnerabilities. It's especially useful for catching security vulnerabilities and hidden bugs. Okay, since we've done with CI-fuzz features, we will go to next tool, CodaCover. So CodaCover focuses on unit testing. It analyzes the code and automatically creates tests for it. It supports popular languages like Java, Python, TypeScript, and JavaScript. The main value is instantly get tests that improve your coverage. So how it works? First, it uses AI to check your code and generate test coverage report. You can adjust many parameters, but most important is desired coverage. Then it tries to generate new unit tests for code that's not covered yet using provided LLMs. Then it tries to run test command and check if checks if new test working or not, and if so, what's current code coverage. If current coverage is larger than desired, it saves the test files and exits. If not, it goes to generation step. So now I want to show you how it looks like in real life scenario. Let's say we have a project, and now, as you can see, we have some tests for notice board component. Those tests are checking if component is rendering correctly, if button visibility toggle works, and if properly navigates to notice page on click. And here in page.tsx file we have new code for filtering and searching notices that not included in test yet. So let's try to add test for this new functionality. First we will check the current coverage report to see how much of code is covered by tests. We can see that page.tsx file is covered for 75%. Now we can run CodaCover. We need to specify path for source file and path for test file, command for check coverage and desired coverage and maximum iteration count, and then run CodaCover.
And as you can see, Codacover exited with 93% of coverage. It has added 2 new tests for noticeboard component for test sort and search functionality. And if we run coverage report again, we can see that coverage for page T6 is now 93%. So that was a simple example of how to use Codacover with TypeScript or JavaScript project. But Codacover is not limited for only TypeScript and JavaScript projects. Let's take a look at Golang project. Here we have the user Go file with users endpoint handlers. And here we have the user's test.go file with user endpoint tests. Now it has only one test for auth user endpoint with body parser error. So let's try to add tests with Codacover. In command, I will specify path for source file and path for test file, common for check coverage, desired coverage, and maximum iteration count. Since Go is more complex than JavaScript and TypeScript, I will increase maximum iteration count to 10. Let's run and see what Codacover will do. Now we can see that Codacover hit 10 iteration and increased coverage to 18% and added new test. And here is old coverage report with only few lines of code covered. Let's generate new coverage report to see how much of code is covered by test. So now we cover more code, but since Go is more complex to cover all the code, we need to increase maximum iteration count, but it will take more time. So if we summarize, Codacover is useful tool for unit test generation. It uses AI to check code base and improve test coverage. It saves developer and business time on routine tasks. So in conclusion, automation saves the time for both business and developers. Codacover can be used for extension the test coverage with minimal effort. CI fuzz is for AI fuzzing and bug or vulnerability detection. Together, it could be the powerful QI workflow, but it's not a replacement for manual testing. It's just an extension. So that's it. Thank you for watching and have a great day.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AI 기반 도구들이 여러분의 요구사항 관리, 코드 작성, 테스트 자동화 과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 사례와 솔루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